걱정 없이 산다는 것은 생각 없이 산다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걱정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주어진 삶을 개선시키려고 더 노력한다는 증거입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하루입니다. 여러분의 어제를 돌이켜보면 그 하루는 어떠셨나요? 모든 일이 뜻대로 풀리며 만족스러우셨나요? 아니면 고난과 걱정, 스트레스가 가득해서 힘든 하루였나요?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의 걱정, 스트레스, 고민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 일적인 문제, 인간관계 등 항상 문제는 우리 주변에 함께하며 그것들로 하여금 스트레스와 걱정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걱정들을 없애줄 마법 같은 도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걱정을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하는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고 정신건강에 교과서라 할 수 있는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을 참고하여 저의 생각과 함께 걱정을 대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부와 행복,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한 부분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많아 총 3부작에 걸쳐 나눠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걱정과 스트레스에 고통받아 힘들어하신 분들이라면 꼭 이 영상 시리즈 집중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내용을 들으시면서 현재 자신의 상황이나 겪었던 경험들을 떠올리고 만약 내가 이렇게 대처했으면 어땠을까 와 같이 비교하시면서 들으시면 더 효과적으로 자신의 것으로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하시죠. 심장병은 미국에서 가장 치명적인 질병으로 꼽힙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사망한 미군은 약 30만 명 정도였지만 그와 같은 기간 동안 심장병으로 사망한 사람은 200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심장병의 원인 중 절반은 걱정과 극도의 긴장이었습니다. 이처럼 걱정은 심각한 정신질환의 원인이 되며 이로 인해 우울증, 심장질환, 식욕부진, 심지어 관절염까지 수많은 육체적 질환의 발병 원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걱정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걱정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걱정을 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무언가 하려고, 되려고 하는 것에 대한 불확실성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안 되면 어떡하지? 와 같은 생각을 기준으로 수많은 또 다른 걱정들이 파생되는 것이죠. 걱정을 떨쳐내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이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데일 카네기는 세상의 모든 걱정 중 절반은 어떠한 근거로 결정을 내릴지 충분한 지식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다 고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음 주 목요일에 중요한 거래처 미팅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거래의 성사 여부에 따라서 직장에서의 생존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라 다음 주 목요일까지 계속 걱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나의 상품을 어필해야 할지, 만약 거래가 성사 안 되면 나는 회사에서 잘릴 텐데 그럼 어떡하지? 2만 원 월급을 주는 회사에 들어가기 힘든데 대출받아 산 집의 이자는 다음 달부터 어떻게 내지 등등 걱정의 연속이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걱정을 더하면 할수록 그 우려하던 현실이 될 확률이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차선책을 세우는 것을 접어두고 우리는 지금 바로 내 눈앞에 놓여있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걱정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 집중해야 합니다. 우선 그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수집하고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왜 거래가 성사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를 분석하고 다른 성사가 잘 된 케이스를 살펴보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방향성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모든 객관적인 사실과 정보들을 수집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충분한 정보와 지식이 뒷받침되어야만 문제를 해결하고 답을 찾을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이와 같이 걱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나의 생각에 정당화와 지지를 찾지 말고 사실에 입각한 객관적인 지식과 정보를 탐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포인트로 꼭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발생하면 당연히 대부분 어떻게 해결할지를 생각합니다. 이때 문제점을 파악하고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신의 생각이 지나치게 개입되는 오류를 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신의 생각은 아주 주관적인 자신의 생각을 뜻합니다. 나도 모르게 타협을 본다는 느낌으로 자기 합리화적인 생각과 행동이 들어가곤 합니다. 이러한 자신의 생각이 들어가 버리면 정확한 원인 분석을 하기 힘들어지며 걱정에 대한 여지를 계속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자기 합리화는 일종의 심리적 방어 기제로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나도 모르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나의 생각 속에 펼쳐집니다. 하지만 걱정을 제거하기 위해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곰곰이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걱정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여러분이 심각하게 걱정하는 그것, 걱정을 하는 와중에도 이 문제에 대해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정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감정적으로 다가가다 보면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지지해주기를 바라고 그런 행동의 정당성을 부여해주기를 바라게 됩니다. 오히려 반대되는 의견을 들으면 화를 내곤 하죠. 이럴 때일수록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해야 합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문제를 상담해준다는 느낌으로 친구의 연애 상담하듯 나의 감정을 개입하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만 바라볼 수 있는 위치를 직접 찾아가는 것이죠. 또한 불편할 수 있겠지만 나에게 불리하고 내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 별로 듣고 싶지 않은 모든 사실들을 글로 써보는 것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이러한 불편한 것들은 머릿속에 오래 남아있지 못합니다. 거부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또 듣고 싶은 것, 생각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불편한 것들이 떠올랐을 때 글로 써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정말 객관적인 상황을 분석할 수 있죠. 저자가 소개한 일화를 살펴보면 토머스 에디슨은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있었다. 그는 생전에 자신이 직접 겪었던 문제와 관련한 사실을 기록한 노트를 무려 2,500권이나 남겼다. 이처럼 공정한 방식으로 모든 사실들을 수집한 다음 해결하려는 시도를 해야 한다. 하지만 모든 사실은 단지 파악하는 것만으로는 소용이 없다. 우리는 그것을 분석, 해석하고 행동에 옮겨야 한다. 두 번째로, 걱정을 일으킨 수많은 요인 중 가장 대표적인 요인은 바로 행동하지 않아서입니다. 이런저런 것들을 저울질할 뿐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 계속해서 걱정이 쌓이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걱정은 행동에 옮기고 나면 사라지는 것들이죠. 나 자신을 한번 믿어보세요. 앞서 말한 문제들에 대해 객관적으로 접근하여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난 뒤 내가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하는지를 계획했으면 그냥 실행에 옮겨보는 것입니다. 설령 정보나 지식이 부족해서 원하는 만큼의 결과물이 안 나오더라도, 운이 없거나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실패하더라도 그것에서 경험과 교훈을 얻을 수 있을 테니 말이죠. 그리고 돌이켜보면 내가 실천하지 않아서 고민했던 수많은 걱정들은 90% 이상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자는 재밌는 일화를 소개하는데요. 런던의 유명한 보험사인 로이즈 보험사는 사람들이 거의 일어날 확률이 없는 일에 걱정한다는 사실을 간파해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큼 자주 발생하지 않는 온갖 재난과 사고에 보험을 들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통해 로이즈 보험사는 200년간 넘게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비단 걱정에 관한 일이 아니더라도 인생 전반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을 겁니다. 아니, 내가 이런 대우 받으면서 굳이 여기 있어야 돼?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이만한 수익을 회사에 안겨줬는데 고작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이것뿐이야? 이럴 거면 나가서 내 회사를 만드는 게 낫겠는데? 와 같이 생각하면서도 막상 집에 가서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고생한 나에게 보상을 주기 위해 넷플릭스 보며 치킨에 맥주 먹고 있으면 슬프게도 다음날 똑같이 회사에 출근하고 있을 겁니다.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된 사람의 공통점은 바로 행동으로 옮겼다입니다. 생각만으로, 걱정만으로 부자가 되고 자신의 꿈을 이룬 사람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자면 이 행동이란 단어는 정말 중요합니다. 행동으로 옮기고 난 뒤 결과에 대해 두렵고 확신이 없어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만약 내가 진정으로 열심히 문제에 대해 분석하고 노력했다면 그 행동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설령 시간이 부족해 문제 파악을 다 못하였더라도 두려워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미루지 말고 일단 시작하세요. 단거리 달리기 경주를 하는데 출발 소리를 늦게 반응했다 해서 출발하지 않으면 실격이지만 아무리 늦게라도 출발한다면 꼴찌라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행동이라는 행위가 걱정을 없애주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은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아니 나는 TV 보면서 밥을 먹을 수 있는데 나는 멀티태스킹이 아주 뛰어난데 무슨 소리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과학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걷기와 같이 이미 학습되어 자동화된 행동을 제외한 다른 모든 행동들은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닌 빠르게 작업을 전환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이더라도 순간적으로 교차하면서 일과 생각을 처리하는 것인데
이는 감정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즐겁고 재미있는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걱정으로 침울해하는 생각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정신의학에서 작업요법이라 부르는 치료법 중 하나로 바삐 움직이는 것이 신경질환을 치유하는 좋은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그럼 도대체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일 처리를 할 수 없다는 것과 걱정을 없애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바로 조삼모사와 같은 느낌으로 걱정을 없애기 위해 행동하는 것이 바로 행동을 하면 걱정이 없어진다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실제 있었던 사례를 잠깐 살펴보면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하루 18시간씩 일하던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에게 누군가 물었다. 막중한 책임감 때문에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자 윈스턴 처칠은 이렇게 답변했다. 너무 바빠서 걱정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저도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20대를 맞춰 꾸준히 저축하여 모은 전 재산을 친한 지인을 통해 주식에 모두 투자했었습니다. 스스로 아무런 정보나 지식 없이 엄청나게 올랐던 사례와 그 말만 믿고 고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는 기대만으로 투자했던 전 재산은 고작 한 달 만에 절반도 안 되는 금액만 남게 되었죠. 사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참으면서 몇 년 동안 모았던 그 돈을 날렸을 땐 정말 힘들었습니다. 심지어 그 돈은 제가 꿈꾸던 사업을 하기 위한 자본금인데 자본금이 부족해서 사업을 미뤄야 한다는 사실이 더 제 자신을 괴롭혔죠. 친구를 만나도 우울하고 가만히 있으면 더 우울한 와중에 갑자기 회사 일이 엄청 많아진 것입니다. 게다가 이걸 예상하고 진행하진 않았지만 그 전에는 나름 여유가 된다고 생각해서 2년 과정인 대학원 석사를 이미 등록해 놓은 상태였죠. 갑자기 회사 일도 바빠지고 틈틈이 학업과 관련된 활동까지 하려고 하니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2년이란 시간이 지났고 그동안 돈을 잃었던 고통은 생각할 틈도 없이 지나갔습니다. 이처럼 생각보다 행동에 앞서 살다 보면 걱정이란 단어가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또한 그 걱정은 내가 그 당시 우려한 것과 다르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학창시절 중간고사 시험을 망쳐서 시험 성적표가 나오기 전까지 전전긍긍하며 부모님께 어떻게 보여드리고 말해야 할지 걱정에 떨어본 기억이 있으신가요? 나에게는 지금 당장 그 무엇보다 심각하고 중요한 걱정거리지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시간이 지나고 보면 사실 별거 아닌 걱정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나에게는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죠. 걱정 없이 산다는 것은 생각 없이 산다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걱정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주어진 삶을 개선시키려고 더 노력한다는 증거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어진 삶에 만족한다면 애시당초 스트레스와 걱정을 할 이유가 없으니 말이죠. 여러분이 하시는 걱정이 무엇이든 간에 모두 괜찮습니다. 걱정이 너무 많다고 오히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증진시키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는 그 의지에 자신을 격려해 주세요. 걱정 그 자체가 건강에 해롭다기보단 걱정을 대처하는 나의 자세와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저와 함께 슬기롭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걱정을 마주하고 어떻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이어서 걱정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이 되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건강한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